안녕하세요, 봄이아빠입니다. 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계속 받게 되면서 풍력이든 뭐 태양광이든 지속해서 상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CS 윈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풍력 관련주라던가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작년 2월 기준으로 해서 10만 8천 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급등했던 글로벌 풍력 관련주들이 주가가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원인 자체가 뭐 원재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뭐 락다운, 그리고 뭐 운송 조건, 제일 컸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그린 부양한 이 법안을 통과로 좀 지연시켰죠. 하지만 이제 중국을 제외했던 이 글로벌 풍력 시장이 2030년 연평균 9.6%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연평균 25.7%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최근에 러시아라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지전에는 좀 불과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막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옥시덴탈을 미리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투자의 기재라는지를 그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와, 저는 어제 최근에 이제 그 에너지 대란 이쪽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저는 워렌 버핏 그 형님께서 이쪽으로 미리 예견했다는 게 지금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자, 어쨌든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미 뭐 글로벌적으로 얘네가 악행을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학살이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물론 중국의 뭐 암묵적인 동맹 구조가 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신냉전 체제가 도래가 된다는 거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 글로벌 원유라던가 이런 그 천연가스 이쪽으로 해서 지금 2위 생산국이잖아요. 그리고 석탄은 6위.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효과가 지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의 일정 부분을 얘네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암묵적인 동맹, 뭐 중국이라던가 인도 쪽으로 해서 뭐 흡수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류까지 지금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수출이 정상화되는 것은 좀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자체적인 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정책 랠리가 지금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EU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탈피한다고 지금 무슨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런 설치량을 좀 대폭 더 상향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수소 생산을 확대해서 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우선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국토의 0.5%에 불과한 풍력 발전 부지를 2%로 이렇게 확대를 할 예정이고, 이걸 또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기 통과 이후에 7월에 연방의회 승인 이후, 그리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쪽으로 해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간 풍력 설치량을 10기가와트 그리고 해상 풍력 설치량을 9기가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안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21년 기준으로 독일은 지금 설치량이 지금 1.9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10배 이상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독일뿐만 아니라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상풍력 입찰 규모를 2배로 이렇게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얘네는 거의 지금 해상풍력 쪽으로는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3에서 4기가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2배가량 이렇게 늘린다고 보도를 했죠. 그리고 러시아 이제 전쟁 이후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해상풍력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목표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심이 깊어서 해상풍력에 적합하지 않았던 이런 국가들도 부유식 설치 방식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측기관이나 이런 유럽에서 2030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량이 10기가와트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해상풍력 가능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대폭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 CS 윈드가 이 유럽 시장의 확대로 제일 수혜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지금 50에서 60%를 유럽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수했던 포르투갈 공장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이 유럽 시장에서의 중요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매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포르투갈 공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모노파일이라던가 이런 하부 구조물 이런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산 타워에 EU 수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한테는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뭐 물론 에너지 쪽으로 해서 원전 쪽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데 15년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라던가 이런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원전 신설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 사태에서 보듯이 단기간에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작업에는 원전의 역할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거는 맞고요. 뭐 중국도 지금 뭐 사막에다가 뭐 태양광을 더 설치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에너지 쪽으로 해서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CS 윈드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 방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텔레그램 방에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같이 글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 댓글에 보시면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준비한 CS 윈드 관련해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